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살아보세요입니다. 이번 영상은 청약할 돈 부족한 분들이 보시면 좋을 컨텐츠입니다. 분양가 마련 방안에 대한 것들을 총 정리했고요. 21년 2월 19일부로 시행되는 실거주 의무 규제, 그리고 이 실거주 의무 규제에도 전략적으로 전월세를 줄 수 있는 방법, 분양가가 9억을 초과하면 얼마만큼 중도금을 현금으로 마련해야 되는지, 입주 시기에 15억 넘으면 주택담보대출 안 나온다는데 15억 넘어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을 가지신 분들, 이렇게 우려하실 분들을 위해서 안내하는 영상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가진 돈은 적은데 청약에 넣어서 분양에 당첨되고 싶다. 할 수 있을까? 어쩌지? 정말 가능할까? 이런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결론은 가진 돈이 적어도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여러분들에게 이 4개 사항을 안내할 겁니다. 영상을 보고 나시면 분양가를 준비하는데 어느 정도 감이 잡혀 있으실 거예요. 도움이 많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네 개 사항 중 먼저 주택가격 9억을 초과하는 경우 잔금대출 20%만 가능한 거 아니냐는 오해를 한번 풀어볼게요. 가끔 9억이면 20%만 나와서 1억 8천만 원만 대출 가능한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주택담보대출 LTV 적용 조정 내용을 보면 예전에는 가격 상관없이 40%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9억 이하와 초과로 나뉘어서 각각 40%, 20%로 바뀌었죠. 주택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대출 한도가 축소한 거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 각각 상황에 맞춰서 비율이 적용되는데요. 9억 원까지는 LTV 40%, 9억부터 15억 원 미만까지는 20%, 15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하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9억 원까지 나오고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20%가 적용되는 건데요. 예시로 쉽게 이해해 볼게요. 투기 과열지구 주택가격이 10억 원이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9억 원까지는 LTV 40%가 적용돼서 3.6억 원 대출이 가능하고 초과하는 부분인 1억 원은 따로 LTV 20%가 적용돼서 2천만 원이 나옵니다. 결론은 3억 8천만 원 대출 시행이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가지시는 내용입니다. 분양가가 9억을 초과하는 경우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온다는데 모두 현금으로 준비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일부만 준비하시면 된답니다. 과천 지정타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에노나 고덕 강일 힐스테이트 리슈빌의 경우와 같이 값이 좀 비싸고 대형 평수라면 분양가가 9억을 넘는 것이 이제 흔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인데도 만만치 않아서 문득 슬프네요. 보통 분양 공고문상에 분양가 관련 내용을 보면 중도금 60%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계약금과 중도금 1회에서 4회차까지는 자금을 자체적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분양가가 9억을 초과해서 중도금 1회당 9천만 원에서 9,400만 원인 경우 4번까지, 4회까지, 즉 40% 부분은 현금을 준비해야 됩니다. 총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쳐서 최고 7억 5천만 원이라면 현금은 최고 5억 7천만 원까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중도금 2회분은 부득이하게 연체하여 잔금 납부 시점까지 끌어갈 수 있습니다. 잔금 납부 시점에는 입주 당시 시세에 맞춰서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키면 분양가 상한제 덕에 남은 중도금 부분은 대부분 해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중도금 연체의 경우 연체 요율이 5%에서 7% 정도 비교적 중금리로 붙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됩니다. 중도금 2회 연체하면 계약 해지되는 거 아니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과천 지정타 분양 계약서 안내를 보듯이 통상 2회까지 연체가 허용됩니다. 많은 건설사가 이 기준을 따라서 적용을 하고 있고요. 이는 현금이 적은 청약자들과 중금리로 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건설사가 서로 윈윈하는 방향이기에 이러한 부분이 허용이 되는 겁니다. 다만 현금이 모자란 경우 그리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잘 판단해서 중도금 연체를 결정짓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한 부담이 적은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준비하면 좋습니다. 이런 걱정도 있죠. 입주 시세가 15억을 초과하면 주택담보대출이 안 나올 텐데 어떡하지? 이런 부분을 좀 알아볼게요.
입주 시세가 15억을 초과하면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 시행과 같이 전매 제한이 요새 8년에서 10년이 걸리고 있고 이 경우에는 실거래 시세 파악이 불가능하죠. 그럼 은행은 감정평가사나 법인에 의뢰하고 평가사는 주변 시세와 입지를 바탕으로 시세를 추산합니다. 고덕강일 제일풍경채나 이편한 세상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고덕강일 제일풍경채 가격이 84타입 기준 8억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인데 너무 비싸게 나와서 좀 허탈합니다. 하여튼 주변 시세를 참고할 때 바로 밑 아파트를 보면 9.4억에서 호가는 12억대까지 뛴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문 갭이 크기 때문에 입주 시까지 부동산이 폭등하지 않는 이상 85 타입 기준 15억을 초과하기란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9호선이 다 만들어진다고는 하는데 입주 시기까지 정상적으로 완공돼가지고 개통되리란 보장도 아직 없고요. 위로 검색 포탈에 찾아보면 나오겠으나 폐기물 시설과 같이 기피 시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5호선 역세권이 먼 거리에 좀 위치해서 입주 시세가 15억을 넘기기란 좀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죠. 이편한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 바로 위에 강일 리버파크 9단지를 보면 10.5억에 호가 11.5억입니다. 여기도 앞에 여기 들어선다고는 하는데 입주 시기에 개통 여부는 역시 불확실합니다. 가능할 것으로는 보여요. 주변 시세를 보면 두 단지 모두 부동산이 계속 우상향을 그리지 않는 이상 15억을 초과하기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부분은 걱정을 조금 덜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입주까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돈은 공격적으로 나서는 경우에 최소 계약금과 옵션 및 발코니 확장비가 필요하고요. 권장하는 부분은 계약금 20%, 중도금 20%에서 최소 한 40% 선입니다. 이는 선 분양할 때 이야기고요. 입주가 촉박하고 세금 납부까지 바로 준비해야 되는 후분양의 경우는 정기적인 소득으로 준비하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보단 더 자금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자금 마련 방법은 나중에 따로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21년 2월 19일부로 시행하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 의무 거주기간 시행령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시행령이 서민계층에게 너무 타격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자금이 부족해도 일단 청약에 도전해 볼 수 있는 발판이자 희망인 게 입주 시기에 전세를 내주는 방안이었거든요. 근데 전세를 내주면 일단 전세 공급자니까 시장 안정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었죠. 특히 지금처럼 전세가 없다고 난리칠 때 전세 받아서 세입자분한테 어느 정도 많이 거주하라고 하고 청약을 넣는 분들은 그걸로 잔금 그리고 중도금 회수해서 싼 전세나 월세로 다시 들어가서 나중에라도 그 집에 거주할 수 있다는 희망, 즉 내 집 마련의 꿈이 실현될 수는 있었습니다. 비록 이 시행령이 실거주 의무 시행령이 투기 수요를 좀 억제하겠다는 요인이기는 해도 계층 간 사다리가 더욱 부셔지는 부분으로 해석이 되니까 씁쓸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거주 의무 규제에도 전략적으로 생각해서 전월세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비록 불편함은 감수해야 되겠지만 현행 법령상이라면 가능합니다. 먼저 실거주 의무에 대해 정확히 알아볼게요. 대상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이고 입주 가능일로부터 시일이 소진됩니다.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80% 미만이면 5년, 80% 초과면 3년이 적용됩니다. 민간택지면 각각 분양가나 시세에 따라서 80% 비율 미만이냐 초과냐에 따라서 3년, 2년이 적용됩니다. 2월 19일 모집 공고문부터 실거주 의무 규제가 시행되는데요. 공공분양은 현재도 시행 중입니다. 얼마 전 공공분양안 A1-5블럭이나 12블럭을 보면 거주 의무기간 5년이 있었죠. 이제 민간 분양에도 추가돼서 적용되게 되는 거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거주 의무 기간을 위반하면 제재가 가해집니다. 1천만 원 이하 벌금이나 1년 이하 징역, 그리고 주택 공급자에게 대부분 판매하게 되는데요. 보유 기간에 따라 그리고 당시 시세에 따라 분양가와 별 다를 바가 없는 매입 비용 또는 주변 시세 퍼센트로 나뉘어서 적용하니까 궁금하실 때마다 이 표를 두고두고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부득이 주택 공급사에 판매하는 경우 공급기관은 그 물량을 다시 시장에 공급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제 실거주 의무 규제에도 전월세를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방법의 핵심은 실거주 의무 예외 조항입니다. 2016년 8월 11일 개정령에 따라서 거주를 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래와 같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거주 의무 기간 중 근무, 생업, 취약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두 번째, 주택 특별 공급받은 군인으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세 번째, 근무, 생업, 취약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하여 세대원 전원과 함께 수도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네 번째, 혼인 또는 이혼으로 부가적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섯 번째, 주택에 가정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기간. 여섯 번째, 전매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네, 이렇게 6사항인데요. 이러한 사항에 해당되면 거주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고 거주 의무 예외를 적용합니다. 이와 관련한 법령을 찾아보고 적용이 가능한지 알아보려고 LH, SH, 통합고객센터 같은 부분에 연락으로 담당자들과 확인했는데요. 실거주 의무 예외 조항 요건에 해당하면 전월세를 규제하는 내용이 현재 없기 때문에 전월세를 내주는 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례가 차후 문제거리나 화제가 된다면 이를 규제하는 내용이 새로 생길 수 있다는 답도 같이 받았어요. 예외 조항을 신청하는 방안은 사업 담당자에게 관련 서류를 접수 및 확인받아서 승인받으면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전세나 월세를 주는 경우 실거주 의무 기간이 소진되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남아있고요. 나중에 예외 조항을 미충족하게 되면 가능한 바로 입주해서 기간을 소진한 다음에야 전매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외 조항을 보면 세대원까지 전부 수도권 밖에 나가는 경우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어서 한편으로 입주까지 전세를 내주는 방법밖에 자금이라든지 여건이 답이 없는 경우는 충남, 대전, 세종, 원주 등지로 수도권을 이탈하여 거주하는 세대들이 조성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보고요.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입주 시점에 맞춰서 전세를 내주고 원주의 공공기관이나 천안, 청주, 대전, 세종 등지에 이러한 지역은 기차 타면 서울이나 경기 남부까지는 금방 가거든요. 자금이 모자라면 너무나 도전하기 어려워진 현실이 돼서 너무 안타깝고 분양가 상한제와 거주 의무 제한 강화 취지에 걸맞게 서민도 좀 편히 발 뻗고 주거 환경을 좀 쉽게 마련할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